정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태도와 성실성을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먼저 아니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위원님을 모셨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매우 바쁘시더라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저희가 웨일즈전은 이제 봤고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전은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제 새벽에 축구 전문가에 또 초대를 받고 나왔는데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제가 무거운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럼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사실 A매치 주간에는 영상을 만들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소재가 약간 이번 A매치 주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많이들 만드시는 이유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국가대표팀 경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웨일스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변화가 긍정적인 쪽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네, 변화가 다소간 퇴행적인 쪽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직을 현재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퇴행적인 걸음을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쓴소리를 안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또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저를 비롯해서 대한축구협회 내에서도 매 눈으로 사실 관찰을 해야 되고 냉정하게 이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이나 축구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불만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3월부터 변화 얘기를 하자면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3월에는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원시원하게 좀 템포 빠른 공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떤 빌드업의 기초를 많이 닦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거기다 추가를 시켰으면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템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 들어선 초기에는 템포 빠른 공격이 우리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는 모습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필요했던 대목이야 라는 그런 의견들도 페노님을 비롯해서 많은 또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에 웨일즈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사라졌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템포에 좀 시원시원한 공격도 없을 뿐 아니라 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를 다져놨던 후방으로부터의 좀 세밀한 빌드업 혹은 이제 상대 위험 지역 부근에서의 어떤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위치 변경을 통한 어떤 유기적인 세부 전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좀 오히려 사라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강점들은 오히려 사라지고 있고 뭔가 좀 추가시키기를 원했던 부분들도 딱히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대표팀이 위기 국면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는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축구 팬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드컵 때 우리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월드컵을 보면서 사실은 처음으로 우리가 좀 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전술 때문에 상대팀이 내려가서 수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뭔가 이제 우리가 벤투 감독에게 약간은 부족했던 조금 더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패턴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마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만큼 좀 실망도 큰 지금 상황이기도 한데 그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쓰고 있는 4-4-2 전형을 이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벤투 감독도 사실은 월드컵 직전부터는 어느 정도 4-3-3도 쓰긴 했지만 약간 손흥민 선수를 투톱 쪽에 배치를 하는 약간 4-4-2 전형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벤투 감독 시절에도 다른 채널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가급적 이른바 그 센트럴 소니 역할을 주면서 중앙 쪽에서 활용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당시 제 이유가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공격 자원임에 틀림이 없고 맞아요. 또 상대 팀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담을 가장 또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를 예를 들어 너무 측면 쪽에서만 플레이를 하게 할 경우에는 뭐 측면으로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공격도 당연히 커리어 내내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측면에 있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 두 줄 수비를 구축할 때 상당히 수비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수비로 많이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볼 소유권을 가졌을 때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프리하게 좀 중앙 쪽에 치우친 롤을 주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방안이라는 생각이 저는 예전에 그건 벤투 감독 시절부터 들었기 네네네네.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그때부터도 중앙 쪽에 놓자고는 제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클린스만 감독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 프리롤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으나 점점 특히 이제 최근 웨일즈전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손흥민 선수의 중앙 프리롤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는 손흥민 선수 주변의 다른 동료들과 손흥민 선수가 엮어내는 어떤 세부적인 움직임, 어떤 이 전술적인 움직임의 디테일 그런 부분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무작정 가운데 센트럴 프리 소니로만 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쵸. 네. 특히 제가 이번 웨일즈전에서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대목은 이른바 이제 요즘 축구에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는 정말 공격하는 입장에서 요철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공간이 공략이 돼야 상대의 수비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고 거기서 결국 다른 공간에 또 공략 포인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지금 현재 이제 모든 감독들이 다 중시하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웨일즈전을 보면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저는 거의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어때야 되겠어요? 풀백, 네. 그리고 윙어, 네. 중앙 미드필더 혹은 여기에 이제 프리롤로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까지 해서 이 서너 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인 위치 변경을 통한 세부 전술이 작동을 해야만이 결국은 하프 스페이스에 제대로 된 공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일단 너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웨일즈처럼 아주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서 수비로 좀 내려앉아 있는 시간이 긴 팀을 상대로 우리가 여하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답답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벤투 감독도 어쨌든 투톱을 썼었던 감독이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것이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좀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최전방에 손흥민을 두는 건 똑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두면 손흥민을 공격 지역에서 좀 쓰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웨일스전이나 최근에 대표팀 경기들을 보면 약간 내려와서 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을 최전방에 둔다는 건 최전방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거나 찬스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니까 골대와 멀어지고 상대 수비 라인 바깥으로 나가서 손흥민 선수가 막 볼을 배급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어떤 거라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4-4-2 포메이션 자체가 중앙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2명밖에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대가 중원을 두텁게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중원 장악력 그리고 중원에서 우리가 볼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사실은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포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중앙 프리롤로 두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특히 볼을 소유했을 때는 약간 내려오면서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좀 수행을 해줘야만이 또 상대와 어떤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뭔가 볼을 풀어나가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되면 페노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골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거는 페노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경기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저는 무작정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4-4-2라는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손흥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요번에는 4-1-4-1 비슷하게 뛰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를 4-4-2에서 중앙 프리롤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4-1-4-1 내지는 4-2-3-1 같은 형태처럼 사실은 뛰게 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것 자체는 거기까지는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온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이른바 이제 로테이팅 하면서 돌아가면서 침투하면서 세부 전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온 공간을 활용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하여금 그 공격적인 문제를 보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흥민만 내려오고 전방의 파괴력은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결국에는 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의 활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웨일스전 같은 경우에는 홍현석과 이재성 두 명의 선수가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이강인 선수도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홍현석, 뭐 이강인, 이재성 이런 선수들은 어쨌든 소속팀에서도 측면에 배치될 때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표팀만 오면 이 선수들이 3월 달부터 측면에만 자리를 고정적으로 지키고 서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흥민이 내려오게 되면 누군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을 채워주던가 아니면 당연히 중앙지향적인 선수니까 손흥민이 내려오지 않고 이 선수가 중앙으로 가면 손흥민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좌우 측면의 미드필더들이 그냥 측면에만 너무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현석, 이재성, 뭐 이강인 그런 선수들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측면 미드필더들의 플레이도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국 연동되는 거는 측면 풀백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와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좀 파괴력 있고 아주 빠르고 조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측면 수비수의 공격 가담이 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측면 미드필더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측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사실은 기대치 이하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요즘 아주 재밌어진 토트넘 축구를 보시게 되면은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 움직임이 뭐 아주 사방팔방 그러니까 뭐 인버티드 풀백처럼 이제 중앙 미드필드 쪽에 들어와도 있다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도기 선수가 만약에 그렇게 전진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메디슨 선수가 오히려 약간 뒤로 쳐지면서 받쳐주는 모습도 나오고 우도기, 메디슨 뭐 예를 들어 손흥민 간의 3자 간의 돌아가면서 상대를 교란하는 그런 세부 전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페노님의 말씀처럼 측면 미드필더의 문제에 더해서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들의 문제까지 결국은 이게 모두 연동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측면 풀백도 조금 더 현대 축구에 맞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특히 이제 웨일즈 같이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면에 치우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측면 풀백, 측면 미드필더 그리고 손흥민 선수 혹은 다른 중앙 미드필더까지 연관이 되면서 조금 더 웨일즈의 수비 구조를 교란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뽑혔던 이기재라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서령우라던가 뭐 오른쪽에는 이제 안현범 선수도 뽑히잖아요. 분명히 뭐 안현범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풀백이고 이기재 선수도 사실은 수비적이기보다 좀 더 앞선에서 공격적인 능력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약간 이상하리만큼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가 좀 많이 나온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안 올라가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조금 더 측면 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려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으면 풀백도 좀 가담을 시키고 그리고 수비 라인도 조금 올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풀백의 사용법이나 이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웨일스전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면 정말 많이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김민재가 뒤에 있을 때 네. 계속 왼쪽에 있는 이기재라던가 앞쪽에 있는 황인범에게 올라가라는 제스처를 계속 좀 취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가장 위협적이고 효율적인 패스를 공급했던 선수는 김민재 선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주변에 근처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아니라 오히려 김민재로부터 나가는 패스가 가장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아시아 예선도 마찬가지고 아시안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경기들, 특히나 뭐 웨일스전과 같은 경기들이 아마 당분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가 조금 더 수비적이고 우린 조금 더 공격을 하는. 그렇다면 뭐 벤투 감독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김민재라는 존재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수비 라인도 올리고 풀백도 공격에 가담시키고 이러한 전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측면 풀백, 측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프리롤로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까지 여기서 이른바 좀 더 디테일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은 밀집 수비, 컴팩트한 수비를 펼치는 상대들을 상대할 수 있지. 조규성 선수 같은 뭐 예를 들어 타겟 스트라이커가 하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규성한테 띄워줘. 그걸로는 요즘 축구에서 사실은 우리가 쉽사리 득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많은 팬분들이 벤투 감독 시절 때 이제 봤었던 그래도 벤투 감독의 그런 스타일의 호불호는 당연히 있지만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감독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3월부터 보여준 축구에 뭔가 방향성이 결여돼 있다고 좀 느껴지시는지. 방향성은 둘째치고 네. 일단 좀 더 성실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 정말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전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희망적인 반전을 일궈냈으면 하는 바람은 굴뚝 같고요. 네. 정말 일단 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태도와 성실성을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먼저 아니냐. 그라운드 내적인 방향성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태도와 성실성이 구축이 되면 사실 방향성도 따라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요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그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네, 심장이 덜컹덜컹 아침마다 네,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계속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